제가 대산종사님 은혜를 칼같이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소중한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도 어쩌면 대산종사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훌륭하신 여러 출가교육자님들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저는 사상가나 학자가 아니고 제가 대산종사님을 모셨던 그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몇 카트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준비할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대산종사님 훈증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저희 스킨 리더십이라고 손목도 많이 잡으셨을 거고, 또 압수도 많이 하시고, 또 모시는 시간도 저보다는 훨씬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출가를 하시는 여러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낌하고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니까 조금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수락을 하고 몇 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대산종사님은 자기가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아닌 분이 없어요. 다. 이 얘기 들어보면 대처 저보다는 더 훈증을 많이 받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지껏 짝사랑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대산종사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이, 제가 고향이 진안군 대군면입니다. 우리 대산종사님하고는 청순면으로 인전면이거든요. 그런 인연은 있었지만 전에는 제가 배운 일이 없고, 제가 또 우리 가정적으로는 3대 족자 외아들이에요. 인연이 참 적어요. 근데 이 원불교 만나가지고 제가 인연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대산종사님을 제일 처음에 뵙게 된 건 사연이 이렇습니다. 제가 전주교당에서 본타원 박재건 교무님하고 본타원 양혜경 교무님이 계실 때입니다. 제가 청년회장을 했는데 전라북도 도청에서 공문이 하나 온 거예요. 전라북도에 있는 직장단체 친선 대구대회를 하니까 원불교 그때는 전주 지부라고 그랬죠. 전주 지부에 나오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본타원님 부교무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청년회원들이 배구 선수가 있으니까 배구를 나갈 만한 인재가 없죠.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하나 네가 봐라. 그럼 주셔요. 그 보니까 공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공문을 받고 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받고 집에 가서 공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새 말로 미쳐봤자 본전인데, 나가서 이래저래서 떨어지면 원불교 선자도 되지 않냐. 개회식도 나갈 수 있고, 또 신문도 하면 날 테고, 그걸 미쳐봤자 본전이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수를 모집을 해야 되겠는데, 전주교당 청년 가지고는 선수를 모집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원광대학교에 배구팀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동량을 한 거예요. 5분을. 그리고 우리 교당에서 3분을 모아가지고 선수가 없어 저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30개 팀이 나왔어요. 그 덕진공원의 그 인간 배구대회니까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틀을 했습니다. 이틀을 했는데 물론 저희 교도님들도 이 일이라고는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청년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했는데 일요일 날이 제가 내년이면 저도 원불교 들어온 지가 한갑 돌아옵니다. 제가
원기 40년에 원불교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원기 100년이면 한갑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선진이에요. 그런데 그 배구대회 하는데 그날 뭔 날이냐면 전주교당에서 전국의 최초로 유년의 창립총회를 본 날이에요. 그 유년의 창립총회를 누가 했냐면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 창립총회 사진 찍은 사람이 80명입니다. 전라북도 부지사였던 최수일이도 그 사진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구대회보다도 이쪽이 더 관심이 큰 거예요. 그건 뭐 질 것으로 나간 거고 이게 더 커서 일요일날 법회 끝나고 2시부터 창립총회를 하는데 신경을 쓰고 청년 일부가 덕심공원에 가서 이렇게 배구 시합을 했는데 이게요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라북도에 직업 배구팀이 전주시청 오고 전배청 오고 3호사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연습해서 배구 시합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않고 더군다나 3호사단 선수들은 군대 가기 전에 다 한가락씩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두 팀으로 A, B조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얘기를 하면요 눈물이 없습니다. 옷을 유니폼을 교무님이 안 해주셔갖고 남문거리 가서 반소매짜리를 사갖고 붓글씨로 쓰고 지금 사진이 있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그걸 메고 밑에 댄스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각자 입고 그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오후 3시쯤 되니까 우리가 이쪽 A조에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교무님들도 야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 또 우리 할머니들도 어린이 창립총회 온다고 좀 남았던 할머니들 그때 아실런지 모르지만 백봉시 할머니라고 계셔요. 55년 사업에 교화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90도 구부러지는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도 가셨어요. 거기를. 가셨는데 결승에 3호사단하고 저희가 대회를 여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 추럭으로 군인 그 젊은 사람들은 다 싣고 와갖고 우리 뒤를 디귿자로 탁 짜고는 취도의 밴드가 와갖고 불어대면서 응원을 하고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야 10명이 하다가 하는데 그때 그 제가 저기 할 때 보면 우리 백봉시 할머니가 신앙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고 한 10cm는 뛰셔요. 좋으셔갖고. 근데 이게 막 저기서는 밴드를 부르고 막 모자 벗어를 해갖고 막 우렁차게 하는데 우리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그냥 냄비도 주워오고 하여튼 뭐 세숫대야도 주워오고 막 치는 거예요. 칠 데가 없으니까 막 배구코트 그거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날이 어둡습니다. 그때 이제 30개 팀이라 하다 보니까 얻어가지고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그거 전기가 없는 때니까 세터라이트를 이렇게 비치고 하는데 큐수가 됐어요. 그때는 저 9인조 배구 할 때거든요. 그래서 큐수가 됐는데 3호사단에서 작전 타임을 불러요. 누가 이기든지 두 분만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3호사단이 바로 거기거든요. 거기서 이 군대들을 말이죠. 완전히 싣고와갖고는 그냥 이건 뭐 시끄러워서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3개월 연습했어요. 그 3개월도 익산에 가서 하고 하루는 또 전주 와서 하고 하는 게 연습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직업선수를 이겼겠습니까? 저는 지금 단호히 말씀드린 것은 대종사님 성령이 뽕가는 쪽으로 손을 내밀어줬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우승을 하니까 그 이튿날 전국일보 신문에 약체 원불교 우승하다고 해갖고 그냥 전면 통으로 났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3호사단 선수들은 좁쌀하게 혼났답니다. 그거 원불교 하나를 못 이기갖고 누구들이 밥 먹고 나서 맨날 그것만 하는 놈들이 그러냐고 말이야. 그렇게 혼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웃음 끼우고, 우리 저 본타원님은 어떻게 좋으셔갖고 상장은 안 갖고 가도 되는데 상장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피시면서 그냥 사진을 찍으셨다니까요. 해난종사님 모시고. 근데 응산종사님 그때 같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나니까 해난종사님이 그러셔요. 근데 그 본타원님이 야가 그게 고집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네가 하는 것이 그것이 신심이고 그것이 공심이다. 네가 얼마나 물건을 알리고 싶었으면은 그 아무 계책이 없는 짓을 그렇게 했겠냐. 그러니까 그게 공심이다. 그러면서 정부 출신이라 그러셔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정부 출신을 못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산종사님 환갑 때 정산종사님을 배웠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자태에 녹아갖고는 제가 정부 출신한다고 그냥 큰소리 치고 되겠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3대작도 외아들이라 안 놔줘요. 신심이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때 못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재산종사님이 정부 출신 시켜라 해도 제 마음은 눅눅했죠. 저는 못 갑니다 하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있다가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초창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협을 처음으로 이사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최초로 신협 이사장을 제가 했어요. 전주교당 60년 사이에 보면 나옵니다. 또 어린이 법회도 제가 최초로 했어요. 전북대학교 학생회를 원광대학교 교학과가 있는데도 학생회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학생회를 제가 조직해서 제가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교기념 행사로 유기현 선생님을 모시고 밖에서 4대 종교 심포지움을 열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교무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냥 막 그 장례를 좋게 했든지 표화가 됐어요. 그냥 그런 것을 보면 저도 용산에서 좀 살다 왔는가 그런 생각도 좀 때로는 한 번씩 해봐요. 그러다가 제가 직장에 따라서 제가 원룸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직장에 따라서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으로 갔는데 대전교당에 그때 이제 정자선 선생님하고 각산 신도영 전지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이제 대전에는 교당이 대전 시내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다니는데 제가 모셨던 발타원 종사님이 변화가 오셨어요. 너 앞으로 저 남대전의 교당이 하나 생기니까 그리다가라고. 그래서 이제 남대전 교당으로 파명을 받들고 갔습니다. 가서 다행히 제가 이제 그때 삼천리 자전거 주식회사에 이제 경리과장으로 첫 번에 발을 들여놨는데 가까우니까 신도안이 가까우니까 신도안을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자의라기보다는 그때 최소선 교무님이 초대 교무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그냥 태산종사님한테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다시피 하고 갔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직장일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직장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한번 신도안 한번 가야겠다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마치 대구 청년들이 와서 재산종사님 법문을 받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제 주에 이렇게 법문 중이기 때문에 저는 늦게 갔으니까 주에 앉아서 법문을 받드는데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침착에서 자기를 이기고 살아라. 생각에서 길로 나가라. 근면에서 보호하라. 이 법문을 하셔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법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새길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침착해서 자기를 이기고 살아라는 그 말씀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일생일대 중요한 생각에 탁 걸리더라고요. 아, 저것이구나.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지. 지금 잡초장 하나 던지는 것은 글씨 쓰고 도장 찍으면 끝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하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들었습니다. 받들고 돌아와서 그 법문에 의해서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저는 삼천리자전거의 본사에 부사장까지 하고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법문이 아니었으면
저는 재산종사님하고 인연도 그렇게 계속 들 수 없었을 테고 또 저도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이제 자주 갑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자서전에 그걸 썼습니다. 제가 재산종사님한테 14년을 다녔어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4년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게 직장도 휴가도 많이 주고 그렇지만 그때는 3박 4일이 1년의 휴가 기간입니다. 이때에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많았지만 재산종사님 문화에서 있고 싶은데 생각이 간절해서 그것도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 애들 또 때로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화곡교당 회장했던 전광원 씨랄지 지금 현재 회장하고 있는 나경열 씨랄지 이런 분들이 그때 제가 모시고 가서 신심을 낳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재산종사님 그러셔요. 많은 분이 계시는데 앞에는 이제 어른들이 선지님들이 쭉 계시는데 저쪽에 있는 저보고 너희 나와봐 그러니까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대표 얘기하시대요. 야가 2만 명이나 되는 회사에서 돼 있는 나야.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우리 회사가 그때 한 그룹 전체 해라고 해야 한 10,000명 됐어요. 크기는 컸어요. 근데 저보고도 물어보도 안 하셨거든요. 누구한테 들으셨는가 봐. 대중 앞에서 야가 한 2만 명 되는 회사에 간부란다. 근데 나한테 그렇게 그냥 오라고도 안 하는데 하고 이렇게 자주 온다고. 그러면서 그냥 저를 축구 세우세요. 그래, 너 감상담 한번 해봐. 그러세요. 제가 아무 준비가 없었죠. 그래서 아까 청년이 지녀야 할 신법, 침착해서 자기를 이기고 살자라고 하는 그 3가지 항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네가 그걸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더냐? 근데 참 묘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사막인 것 같습니다. 야, 박수 한번 쳐줘라! 그래서 박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막이 바뀌는 빠진 것인가? 네,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14년을 종법사님이 계시는 신도안이면 신도안, 안도면 안도로 갔습니다. 갈 때 저는 그냥 안 갔어요.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참 기도하고 그러고 가서 오셨습니다. 물론 저는 청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산종사님 옆에 근처에 갈 수도 없었고 뭐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좋았어요. 저 혼자 좋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갔다 오면 마음이 후련하고 사실은 3박 4일 동안 거기 가서 밥 먹고 잠자리 좋지 않은 데서 자고 그러고 오면 피곤하죠. 그리고 또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저에게 큰 전기가 옵니다. 뭐냐면 제가 8년째 재산종사님한테 다녔을 때인데 저희 본사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판매 전략 연구가로 있는 최정현 박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대단한 분인데 국제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45명 국내 유명한 메이커의 영업부장들을 데리고 일본 유자판 호텔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떠납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저를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해외를 처음으로 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 나간다고 하면 뭐 양복도 막 새로 맞춰 입고 구두도 하나 사 입고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뭐 있는 것도 안 입고 오히려 그러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참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4일 남겨놓고 출발 4일을 남겨놓고 꿈을 꾸니까 재산종사님께서 꿈이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반이 엄청나게 넓은 안반을 들으셔갖고 제 얼굴을 치는 거예요. 치는데 제 얼굴이 그 안반에 깨져가지고 유혈이 낭자한 모습을 제가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고 벌떡 일어났죠. 밤에 자다가
제 내자가 옆에 있다가 아 왜 그러냐고 깜짝 놀래요. 그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예요. 이거 내가 꿈이 좀 불길하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주제에다 악몽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게 악몽이 아니라 선몽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끼고 기분이 잘 언짢아가지고 내 얼굴을 유일히 낭자한 상태로 있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지 않겠어요? 그 이튿날 회사를 기분 안 좋은 상태로 출근을 했더니 우리 여직원이 그래요. 방금 사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부장님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하니까 자네 일본을 못 가게 되었네. 그래. 대산종사님이 그러더니 나 모처럼 해외 처음으로 가게 돼서 기세가 넘들건데 이게 무슨 짓이냐. 속으로 원망도 했죠.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5명이 갔어요. 일본의 아카사카에 있는 누자판 호텔이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호텔로 한국 사람이 가면 거기 가서 다 잡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44명 저 빼놓고 44명이 그날 오차가 된 날 화재가 나가서 저는 다 사망했습니다. 저만 살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보건사령부 장관했던 김태동 박사도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영이 흑백 텔레비 있을 때인데 우리 한국 텔레비전에 그 살려더라고 그 안에서 막 화재가 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어쨌겠습니까? 신앙적 체험이라는 게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산동으로 쫓아갔습니다. 봤더니 동룡주 갔다 오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시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태산종사님한테 오체 추진은 안 했습니다. 존경은 해도 땅바닥에서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종사님 조금 제 행동이 좀 수상했던가 봐요. 장사님이 뭐 그래요. 자가 왜 그런다냐? 그러셔요. 장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조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실리의 은생거야와 해상이 있다. 네 뒤에는 분명히 너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은혜로 돌아왔다. 그 말씀 하셔요. 어쩜 그렇게 적격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그때도 왜 내가 못 갔는가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그렇게 법문을 하셔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본사에 제가 올라갔죠. 일주일 만에 올라가서 도대체 내가 못 가야 되는 이유나 좀 알자. 그랬더니 본사에 부장이 있고 저는 지정부장이었어요. 본사 부장이 선임 부장입니다. 나이도 많고 먼지 부장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안 보내고 사장이 저를 보내니까 이 사람이 시기를 해가지고 저를 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럼 둘 다 가지 마라. 그래서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산종사님의 은혜를 믿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그때 제가 바로 한 것이 아까 소개했던 선천성 심장병 돕기 운동을 하는데 어차피 자전거 가지고 다닌다고 여기들 계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9년을 지원을 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새생명 돕기를 이렇게 쭉 해왔죠. 그러다가 한번 완도를 갔는데요. 대산종사님이 그러셔요. 너 이리 와. 등 좀 밀어. 그러면서 내과에 태산종사님 목욕원은 있잖아요. 그래 가셔요. 그래서 이제 등을 이렇게 밀어드리고 그때도 이제 네 분이 서울서 같이 가서 같이 사진도 지금도 있습니다만 등을 밀어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참 덕택에 시원한 데서 이제 목욕을 잘하고 나왔더니 만물전 그때 터담을 때입니다. 이렇게 돌을 놓을 때 만물전에 그 돌을 이렇게 놓았지 않았어요. 그거 놓으라고 지팡이 놓 저런 갖다 이리 놔 저런 갖다 이리 놔. 사실 그때요 제가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안생명교 아버지하고 저하고 참 중마교인데 둘이 지금 같으면 그들을 어떻게 듣는가 모르겠어요. 들어서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서도 싫지 않아요. 응? 목욕까지 할 때는 좋았는데 목욕하고 갔다 오니까 그 일을 막 혹독하게 시키시더라고요. 한 번은
여기 저 삼동원에 갔는데 시장님들이 이렇게 같이 가시려고 너희들 집 가 쉬어라. 그 산행을 하시면서 그때 눈이 왔어요. 제 손목을 잡고 이렇게 그 산행을 이렇게 한 일도 있었고, 그런 그 배려를 그러니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분에게 그랬을 테지만 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죠. 입다가 하루는 또 삼동원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말씀을 하셔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대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대원회 멤버는 그때 15명으로 조직이 되었었는데 전부 대선 성사님께서 지명하는 분들입니다. 한 분도 누가 이렇게 우리끼리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홍석현 회장님도 있고 이면우 박사도 있고 당신 사유이신 고소교 씨도 있고 의사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학 교수 실공 선생도 있고 또 짤박사 최춘 박사도 있고 뭐 하여튼 각계 있는 분으로 해서 15분을 조직해갖고 대원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7대 경륜을 발표하신 거예요. 대선언, 대훈련, 대농원, 대공원 있지 않아요. 그 법문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대공장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교단 반대에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공장을 해라.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대원회가 왔고 그 대원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영촌산업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촌산업주식회사에서 또 한 번 투자를 해가지고 대원디지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구미하고 경산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그 목적 사업이 달성은 안 된 것 같아요. 23년이나 했어도 우리 공장으로서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단체로 15분이 지금 이제 몇 분 빠지고 11분이 나오셔서 하세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의견대로 멋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내가 대선선거님 때문에 생명을 건진 사람인데 내가 뭔가 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68살 먹었을 때 제가 전립선 암을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용역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제 개인 회사로. 근데 전립선암 수술하니까 의사가 암은 5년 생존율이라 5년 동안 살아가면 사는 거고 그러면 5년 동안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다. 주치의가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아직 그 복합 수술은 심줄도 빼기도 전인데 내가 각오를 세웁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죽기 전에 이 회사를 교단에다 내놓고 내가 한번 혼자 올인해봐야겠다 해서 설립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그래서 제 주식을 교단에다가 다 주고 제가 경영은 책임을 맡고 그래서 지금 6년째 작년 12월 말로 6년째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오로지 제가 이게 여러분이 계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요 그때 이 암 수술을 하고 아직 완치가 됐다는 의사의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타는 과정에서 이 일을 맡아갖고 할 적에 정말 이건 내가 성공해갔다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죠. 했더니 작년 12월 31일자로 제가 6년 만에 5층짜리 빌딩 하나 샀습니다. 네. 작년 3월 30일 날 공부식을 하기로 지금 날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제가 그게 투자된 비용이 26억이에요. 저 빚 10원도 없습니다. 저는 빚진 장사를 안 해요. 26억짜리다 그간에 제가 교금도 냈고 대학에 발전기금도 주고 합치면 한 40억 정도 제가 벌었어요. 어디서 이 힘이 났는지 저는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오로지 재산정사님한테 내가 돈해야겠다. 적자로서 내가 한번
뭔가 쇼부를 내고 가야겠다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면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시간을 좀 초과하신 것 같은 게 제가 좀 줄여서 하는 것이 시간 작성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태산종사님이 그때 어떤 저에게 배려를 하시냐면요, 장사님을 통해서도 그러고 시자들을 통해서 그저 대전에 그 원도 좀 힘들면 내 밑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 그래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실 과거 가면 뻔했어요. 쉬고 싶었어요. 그래, 기업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태산종사님으로 은혜를 많이 입으면서 이 종교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아까 배부대에서 사모사단팀을 이긴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치적으로 왜 해석이 됩니까? 또 제가 그런 성공을 해가지고 그 45명이 가서 43명이 다 죽었는데 저만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종교적 해석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여러 군데서 좀 강의를 하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역설은 것이 있기에 제 태산종사님을 모신 추모담과는 관계없이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합니다. 그런데 제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조직으로 성공했다면 성공했습니다. 제가 전북대학교 나와가지고 대원에도요 15명 회원 중에서 13명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저만 전북대학교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낀다는 것도 저 행운하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주위에 배경이 좋거나 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니에요. 다만 원불교에서 자라고 원불교의 법으로 공부했다는 것 하나밖에 저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리 교단을 가만히 보면 저는 왜 글을 쓰실 적에 4대 종교를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대 종교도 나름대로 나름이지 3등고 4등 차이가 얼마나 큰 4대 종교인데 왜 5만 년 대운을 그렇게 강조한지 난 모르겠어요. 물론 희망을 갖고 그런 큰 교단이라는 것을 역설함으로써 힘없는 데에 힘을 밀어주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지만 너무 거기에 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저는 조직관리를 삼천리 자전거 기아그룹에서 제가 약관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 전라도 출신으로 제가 350명 임원 중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도 입지전적인 사람이 따져놓고 보면 그럴 때 제가 뭐냐 오로지 성실하게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남이 잘 때 안 자고 남이 쓸 때는 안 쓰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자잖아요. 종교 집단에서는 우리가 약자입니다. 약자는요 강자를 흉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강자를 참존을 할 수 있을지언정 강자를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기독교 좋은 거 따라서 하려고 어디 한번 좋은 걸 따라서 하려고 막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분별하게 걸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업사에 내가 지난번에 교무님들 역량개발에서 교육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번 해야겠습니다. 노키아라는 핀란드 그룹이 세계에서 전자제품은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사람이 무지랍니까? 기술이 무지랍니까? 돈이 없습니까? 망했잖아요. 후지필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필름, 일본 필름, 코다 필름 지금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방만해서 그래요. 방만해서. 벌려. 너무 벌려.
우리가 잘 아는 대우그룹은 왜 망했습니까? 대우그룹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분이 엊그제 신문 냈어요. 그때 대우가 문어발식으로 경영만 안 했어도 대우는 지금 이름이 남아있을 거라고. 약자는요, 강자가 흉내 못 내는 남바원 제품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공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에 보면요, 일체감이 없어요. 오로지 창립정신인 일심합력 하나로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해나가야 그때서 대적이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급하고 자기가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분산이 돼요. 저는 전궁이 학위를 받을 때 제가 재무 전공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무님들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정신이 또 좋고 바르다 하더라도 현대의 경제 상황 속에서 가능할까요? 그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지금 강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기회가 저는 없어요. 다시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주제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저 욕해도 좋습니다. 제 소신이 틀림이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지금 변화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무진장 빠른 속도로 밖에서는 변화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변화하고 물질적으로도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속도를 잡아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각자가 분산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조직 논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어째서 우리 교단이 교화가 안 된다 소리를 제가 교도단 앞에서 교무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냐고요. 우리는 마케팅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자전거가 있는데요, 고장이 났어요. 한번 생산 노트가 완전히 불량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사간 사람들이 막 밖으로 와요. 그럼 그 매점에 있는 애들한테 교육을 뭐라고 시키냐면, 우리 삼천리 자전거는 절대로 불량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어쩌다가 당신 것이 그렇게 불량이 났습니다. 바꿔드리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안하죠. 내가 당연히 내가 가져가는 거 불량나서 갖고 왔는데도 삼천리는 하나도 고장난 일이 없다는데 내가 바꿔가기가 좀 미안해. 그런데 그것다 대고, 예, 이번에 맞는 것이 전부 고장나갖고, 야, 아까도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지금 계속 올 겁니다. 그럼 뭐라고 써? 아, 내가 오기를 잘 왔구나. 다시는 삼천리 자전거 안 사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못 오게요, 그거. 절대 못 오게 합니다. 그거 하면요,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 내보내버려요. 그게 판매 전략적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대종사님 법문을 파는 사도들 아닙니까? 판매 사원 아니에요. 1등 사원이죠. 그런데 만기만 앉아서 하는 소리가 교화가 안 되고 무엇이 어쩌고 뭐 교단이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겠어요? 우리 교도 아닌 사람들은 아니 원불금 이제 그것도 다 갔구만. 아니 우리 교도들은 그렇지. 그래서요, 교육자님들이요, 적어도 지금부터 하나로 단합해서 일체감을 갖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제가 원창 수익사업체로 합니다마는 제가 장사해보면요, 제 기대에 정말로 어긋나요. 눈물 나요, 눈물 나. 내가 진짜 눈물 납니다. 저만 못해요. 응? 우리가 뭔가 교단에서 지금 정부 출신들이
용금 얼마씩을 받아가면서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희생 강조해갖고 될 때입니까 세상이? 대종사님 당대에는 그게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원창에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좀 해서 이렇게 교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쪽 머리에서 추진하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저니까 이 얘기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저 내려간 뒤에 욕오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단의 가장 핵심 자리에 계시고 가장 중요한 분들 계시니까 오늘 회의 좀 하세요. 저 간 뒤에.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어째서 대통령님 같은 이 좋은 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 좀 활성화시키고 자랑하고 더 좀 세상에 대응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끼리 앉아서 수덕수덕하고 앉았고 교단 비판하고 앉았고 이래가지고 어쩌자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이 좀 남았는데 마치고 갈랍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제가 대산정사님 설명을 하니까 참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하려고 갖고 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걸 좀 보류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건 안 하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거.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훈련 불만 많아요. 훈련은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훈련이 아니에요. 이런 데 있는 거 설교 들으러 갑니까? 여기 난도가 오른쪽으로 5번 돌리면 좋아진다. 5번 돌려라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훈련이에요. 손에 쥐어줘야 돼, 방법을. 그건 안 해주고 만 법문만 잡고 하고 앉아서 끝나고 가면 우리 저 중앙단장 서울교구도 갔다 오고 이번에 가서 훈련 못 났는가? 아이고, 또 결제 법문 받고 못 오고 또 실질적인 훈련을 내고 조직 관리를 할 때는 조직원들이 하나로 찰석같이 뭉쳐서 이제는 교단의 좋은 일만 우리 자랑합시다. 감사합니다.